어제 저스틴 게이츠의 코치 트레버 위트먼은 헌터 캠벨이 연락해 자신이 만든 글러브를 UFC에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위트먼이 디자인한 글러브는 그래플링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도록 만들어져 아이포크 방지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글러브를 UFC에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데이나 화이트는 트레버 위트먼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트레버와 이야기를 해왔어.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라샤드 에반스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지. 내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했어. 우리한테 정말 좋은 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트레버가 만든 이 글러브를 UFC에 소개하고 싶어. 그러면서 트레버 같은 사람들은 천재야. 그는 샌드백도 만들고 글러브도 만들잖아 라는 식으로 말했어. 그래서 우리가 전부 검토했고 나는 실제로 재무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계약 성사시켜.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마무리해 라고 말했어. 근데 그쪽에서 글러브 계약 대가로 1억 달러 정도를 원하더라고. 1억 달러를 벌려면 도대체 글러브를 몇 개나 팔아야 하는 거야.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래서 결국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분명히 우리 팀에게 이 계약을 성사시키라고 했어. 그 부서를 맡고 있는 데니라는 여성이 있는데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데니가 나한테 돌아와서는 완전히 난감하다는 듯이 이 사람들과는 도저히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 내 입장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성사됐어야 하는 계약이었어. 해당 소식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위트먼의 요구가 과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억 달러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 진짜 욕심 많은 새끼네. 최대 2,500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정도면 충분하지. 그 정도면 평생 먹고 살잖아 트레버. 또한 로마 콜로세움에서 UFC 경기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내가 저커버그와 머스크의 경기 계약을 협상하고 있었거든. 그건 실제로 추진되던 일이었어. 난 진짜로 2주 동안 집 뒷마당에서 그 경기를 성사시키기 위해 협상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쪽은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열고 싶어 했어. 근데 콜로세움 측은 그곳에서 경기를 개최하려면 1억 5천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 돈은 이탈리아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복원하는 기금으로 들어갈 예정이었고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열려면 저커버그와 머스크가 싸워야 했을 거야. 그 둘이 콜로세움에 필요한 돈을 댈 예정이었으니까. 이어 데이나 화이트는 UFC 백악관 대회의 전세계 시청자 수가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라며 그 수치가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라마운트 구독자의 3분의 1이 그 대회를 시청했어. 정말 엄청났지. 그리고 전세계 시청자 수는 진짜 어마어마해. 그 수치는 다음 주에 공개될 거야. 이번 대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벤트였고 당연히 e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해. 내가 ESPN 계약이 끝난 뒤부터 계속 말해왔듯이 내 이름 파라마운트에게 확실한 성과를 안겨주는 거야. 이어 데이나 화이트는 알렉스 페레이라와 시리 간의 경기에서 불거진 후드부 가격 논란에 대해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경기를 보면 알렉스가 후드부에 몇 차례 타격을 맞은 건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한창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계속 몸을 굴리고 움직이잖아. 그러다 보면 가끔 반칙성 타격이 나올 때도 있어. 어쩌면 허브딘이 후드부 조심해 라고 말했거나 경고를 줬어야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다만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알렉스 페레이라는 징징대는 사람이 아니야. 경기 후에 불평하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페레이라가 정말 그렇게 믿었다고 봐. 그게 사실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거지. 또한 조시 오키시 옥타곤 인터뷰 중 미셸 오바마를 남자라고 부른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겨운 일이었어. 들어봐. 언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야. 근데 그 말이 나온 타이밍과 장소, 상황을 생각하면 그냥 스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나는 오바마의 첫 임기 때는 그에게 투표했지만 두 번째 때는 투표하지 않았어. 이후 취임식에 갔을 때 오바마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인터넷을 보니까 사람들이 데이나가 오바마를 무섭게 노래봤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근데 오바마는 나를 향해 뒤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친절했지. 그는 나한테 그동안의 성공과 당신이 이뤄낸 모든 일을 축하한다는 식으로 말했어.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라고 답했지. 난 그런 헛소리를 믿지 않아.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는 내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하고 오바마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그는 내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하잖아. 근데 안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네가 미국인이라면 그 사람이 네 대통령이야. 난 현직 대통령이든 과거 대통령이든 모든 대통령을 존중해.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끔은 그런 족같이 멍청한 소리도 들어야 돼. 나 역시 표현의 자유를 믿기 때문이야. UFC의 새로운 AI 랭킹 시스템이 월요일 첫 선을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최루호 선수는 UFC가 새로운 랭킹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쩌면 자신도 자동으로 랭킹 15위 안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편 라이트 헤비급에서 헤비급으로 월장하겠다고 밝힌 자마의 힐은 헤비급에서도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비급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크고 뚱뚱해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난 여전히 엄청난 몸 상태를 만들 거야. 여전히 챔피언급 몸 상태로 옥타곤에 들어갈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난 단 한 번도 챔피언급 몸 상태가 아닌 채로 경기에 나온 적이 없어. 난 5라운드 경기를 소화해왔고 경기 내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그게 언제 달라진 적이 있어? 내가 언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몸 상태가 아닌 채로 경기에 나온 적이 있냐고. 나는 항상 제대로 준비돼 있어. 이어 자마의 힐은 2024년 UFC PI에서 알렉스 페레이라와 벌인 충돌이 앙칼레이프를 건너뛰고 타이틀전을 받기 위해 연출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랑 페레이라는 좋은 사이야. 우리 사이에 감정 싸움 같은 건 전혀 없었어. 악감정이 있었던 적도 없고 누가 우리를 떼어놓아야 할 상황이 있었던 적도 없어. 바이럴됐던 영상이 있잖아. 그건 우리가 계획한 거였어. 우리 둘 사이의 경기를 띄워보려고 만든 장면이었지. 나는 앙칼레이프를 건너뛰고 먼저 타이틀전을 받고 싶었어. 앙칼레이프가 페레이라와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 차라리 내가 페레이라와 싸우고 싶었지. 하지만 우리는 사이가 좋아. 페레이라를 볼 때마다 그의 아이들과도 이야기하고 가족을 볼 때마다 인사해. 그의 팀 전체와도 다 잘 지내고 있어.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저스틴 게이츠와 싸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그 경기 하겠냐고 묻는데 당연히 하지. 다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 직접 요구할 거야. 예전에도 더블 챔프전을 요구하기 전에 벨트를 5번이나 방어했고 그 다음에 이 싸움과 싸웠잖아. 그게 내가 하는 방식이야. 나는 벨트를 잃었고 로페스를 상대로 다시 벨트를 되찾았어. 그리고 다시 로페스를 상대로 방어전을 치렀지. 그렇다고 내가 라이트급 타이틀전에 다시 도전할 자격이 생겼다는 뜻일까? 아니야. 나는 지금 그걸 요구하지는 않을 거야. 그게 내가 챔피언으로서 가진 태도야. 기회는 직접 증명해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UFC가 그 경기를 제안한다면 당연히 할 거야. 라이트급에서 38살짜리 2명이 붙는 거잖아. 100% 하지. 물론이야. 그건 확실해. 근데 모르겠다. 원래는 아르만이 다음 차례가 맞아. 하지만 UFC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회사의 협조적인 선수가 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 코너 맥그리거 전에 앞둔 맥스 할로웨이가 잭 델라 마달레나와 스파링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